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식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던진 그 말이 평생의 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 아닙니다. 부모의 말로 빚어진 조각입니다. 제가 평생 기업을 경영하며 배운 것이 있습니다. 조직의 문화는 리더의 말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의 자존감은 매일 듣는 말 속에서 자랍니다. 칭찬 한마디에 눈빛이 달라지고 비난 한마디에 어깨가 처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많은 부모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상처 주는 방식을 택합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 한마디 뒤에 아이는 무엇을 느낄까요? 사랑일까요? 통제일까요? 저는 자녀를 키우며 깨달았습니다. 의도 없는 한마디가 자식의 내면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침에 던진 말 한마디가 저녁까지 아이의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 말은 결국 아이가 스스로를 보는 렌즈가 됩니다. 넌 왜 이것도 못해? 이 질문 뒤에 아이는 스스로에게 답합니다. 나는 무능한 사람이구나. 부모는 훈육이라 생각했지만 아이에게는 정체성이 됩니다. 말은 공기처럼 가볍지 않습니다. 말은 씨앗처럼 아이의 마음에 심어집니다. 그리고 자라납니다. 좋은 씨앗은 자신감으로 자라고 나쁜 씨앗은 열등감으로 자랍니다. 제가 삼성을 이끌며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언어의 신비인데요. 회의 때 던지는 한마디가 조직의 방향을 바꿉니다. 임원에게 건네는 한마디가 그의 결정을 좌우합니다. 가정도 작은 조직입니다. 부모는 그 조직의 리더입니다. 리더의 말이 구성원의 미래를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사에서보다 집에서 더 함부로 말합니다.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이 안일함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가족이기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부모의 말을 세상의 진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상사의 말은 의심할 수 있어도 부모의 말은 의심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무겁습니다. 그만큼 책임이 큽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버릇 하나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결국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아이가 스물이 되어 어떤 사람으로 서 있을지는 지금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결정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말을 바꾸면 아이의 미래가 바뀝니다. 저는 30년 넘게 수만 명의 인재를 봤습니다. 그들 중 뛰어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믿음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어떻게 보는가? 그 시선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어린 시절 부모의 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임원들과 면담할 때마다 물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가장 자주 하신 말씀이 뭡니까? 놀랍게도 성공한 사람들은 긍정의 언어를 기억했습니다. 넌 할 수 있어. 내 판단을 믿는다. 반대로 늘 주눅 들어있는 사람들은 부정의 언어를 기억했습니다. 그것도 못해? 내 말대로 해. 말의 흔적은 평생 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부모가 무의식 중에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그걸 왜 못해? 이 질문은 질문이 아닙니다. 비난입니다. 아이는 이 말을 들으며
자신을 다른 아이와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옆집 아이는 하는데 나는 못하는구나. 비교는 열등감의 씨앗입니다. 한번 심어진 열등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이는 평생 누군가보다 부족하다는 감각을 안고 살아갑니다. 저는 그런 직원들을 많이 봤습니다. 분명 능력이 있는데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어린 시절 끊임없이 비교당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 말만큼 교묘한 통제는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의 선택권을 빼앗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다 옳아. 왜냐하면 너를 사랑하니까. 이런 논리 구조입니다. 아이는 반박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종합니다. 하지만 복종 뒤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목소리의 상실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이 자라지 못합니다. 제가 경영하며 가장 답답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임원이 제 눈치만 보며 결정을 못 내릴 때였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많은 이들이 멈칫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훈련이 안 돼 있었던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다 너 잘 되라고 라는 말 아래 자기 의견을 접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셋째, 내가 다 겪어봐서 알아. 이 말은 아이의 성장 기회를 빼앗습니다. 부모의 경험이 아이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제가 배운 방식이 제 자녀에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가 자신의 경험을 절대 진리처럼 강요합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건 안 돼. 아이는 시도조차 하지 못합니다. 실패할 기회도 배울 기회도 잃습니다. 저는 신경영을 선언하며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이 미래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 말이 혁신을 가로막았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는 말이 아이의 새로운 길을 막습니다. 넷째, 넌 원래 그런 애야. 이 말은 가장 위험합니다. 아이의 정체성을 고정시키기 때문입니다. 넌 원래 소심해. 넌 원래 산만해. 넌 원래 수학을 못해. 이런 말들은 아이에게 낙인이 됩니다. 아이는 그 틀 안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변화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합니다. 사람은 고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계속 변하고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저는 환갑이 넘어서도 변했습니다. 쉰을 넘어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예순에 신경영을 선포했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이의 가능성은 단정짓습니까? 이 네 가지 말버릇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를 바로 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의 본질을 부정합니다. 지금의 너는 부족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돼. 이것이 이 말들의 숨겨진 메시지입니다. 아이는 그 메시지를 정확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부족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자식의 실패는 종종 이 훈육의 언어 속에서 태어납니다. 부모는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난한 게 아니야. 조언을 한 거야. 아이를 위해서 한 말이야.
그 말이 거짓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아이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의도와 결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좋으니라 생각한 그 말이 아이에게는 존재 부정으로 들립니다. 넌 지금 모자라. 넌 지금 틀렸어. 넌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야. 아이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기 가치를 내려놓습니다. 저는 한 임원과 나눈 대화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능력이 뛰어났지만 늘 불안해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아무리 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가 답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네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텐데 라고요. 조금만 더. 이 말이 그를 평생 쫓아다녔습니다. 아무리 성과를 내도 항상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격려한다고 했던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영원한 결핍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조언과 비난의 경계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듣는 사람의 해석이 진실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사랑으로 포장해도 아이가 상처로 받으면 그것은 상처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부모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 행동이 아니라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이를 사랑해.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은 다 사랑이야. 아닙니다. 사랑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전달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신입사원 시절 배운 것이 있습니다. 고객이 만족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품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건 좋은 제품입니다 라고 100번 말해도 고객이 좋다고 느끼지 않으면 실패입니다. 가정도 같습니다. 부모가 이건 사랑이야 라고 100번 말해도 아이가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실패입니다. 진짜 사랑은 무엇일까요? 아이를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자신의 방향으로 서게 돕는 것입니다. 제가 회장으로 재직하며 가장 힘들었던 일이 있습니다.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제 방식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임원들에게 권한을 주고 그들의 판단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저 사람 판단이 틀렸는데,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기다렸습니다. 실패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제가 생각지 못한 해법을 찾아냈습니다. 저보다 더 나은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스스로서야 강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정해주면 아이는 약해집니다. 부모의 그늘 아래서만 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경험을 하면 아이는 강해집니다. 세상 어디서든 설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판단력이 부족해요. 맞습니다. 어립니다. 그런데 판단력은 언제 생깁니까? 20살이 되면 갑자기 생깁니까?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작은 선택을 하며 키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입을지 정하고 어떤 책을 읽을지 고르고 어떤 친구와 놀지 결정하며 판단력이 자랍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대신 정해주면 판단력은 자랄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돼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조직이든 가정이든 말이 문화를 만듭니다. 제가 삼성에서 가장 신경 쓴 것이
언어 문화였습니다. 회의에서 어떤 말을 쓰는가? 상사가 부하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이것이 조직의 분위기를 결정했습니다. 왜 이것도 못합니까? 라는 말이 오가는 조직은 위축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이 오가는 조직은 성장합니다. 가정의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말이 가정의 공기를 만듭니다. 그 공기 속에서 아이는 숨쉬며 자랍니다. 비난의 공기 속에서 자란 아이는 위축됩니다. 신뢰의 공기 속에서 자란 아이는 당당합니다. 내 인생을 바꾼 깨달음은 늦게 도착했습니다. 자녀가 이미 성장한 뒤에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 했던 것이 오히려 실수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실수하고 함께 배우는 부모였습니다. 제가 모든 답을 가질 필요는 없었습니다. 다만 아이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지켜봐 주면 됐습니다. 이것이 책임 있는 언어입니다. 아이를 판단하는 말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서는 말입니다. 넌 왜 못해가 아니라 어디가 어려워입니다. 내 말대로 해가 아니라 네 생각은 뭐야입니다. 말 하나 바꾸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아이를 바꾸려는 태도에서 아이를 이해하려는 태도로의 전환입니다. 부모의 말은 사랑이 아니라 책임 있는 언어여야 합니다. 말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저는 경영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이론은 실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휴지 조각입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4가지 말버릇을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걸 왜 못해? 대신 어디서 막혔는지 함께 보자. 차이가 보입니까? 전자는 결과를 추궁합니다. 후자는 과정을 함께 합니다. 아이가 숙제를 못 끝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왜 못했어? 라고 물으면 아이는 변명부터 찾습니다. 어디서 막혔어? 라고 물으면 아이는 문제를 설명합니다. 전자는 아이를 궁지로 몰지만 후자는 아이와 같은 편이 됩니다. 저는 임원이 프로젝트를 실패했을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디서부터 꼬였습니까? 그러면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중간에 어떤 변수가 있었는지, 어떤 판단이 잘못됐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해법을 찾았습니다. 만약 제가 왜 실패했습니까? 라고 물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방어적이 됐을 것이고 변명을 늘어났을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관계만 나빠졌을 것입니다. 자녀에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어디서 막혔어? 이 질문 하나가 아이를 변화시킵니다. 아이는 자신이 공격받지 않는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문제를 정확히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둘째,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대신 나는 네 선택을 믿는다. 이 전환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진심으로 아이가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자녀가 제가 보기엔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려 할 때가 있었습니다. 맞고 싶었습니다.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그 길은 아니야.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번 해봐라. 내가 지켜보겠다. 아이는 자기 길을 갔습니다. 때로는 성공했고 때로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실패에서도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엔 더 나은 선택을 했습니다. 만약 제가 막았다면 어땠을까요? 아이는 평생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그때 내 길을 갔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언젠가 부모를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막지만 않았어도 신뢰는 결과를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을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내 선택을 믿는다는 말은 넌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야가 아닙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내가 옆에 있을게입니다. 셋째, 내가 다 겪어봐서 알아. 대신 넌 나와 다를 수도 있겠구나. 이 문장은 인정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복제품이 아니라는 인정입니다. 저는 환갑을 넘기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시대와 함께 바뀐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배운 경영 방식이 신세대에게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경영을 선포했습니다. 과거의 성공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였습니다. 자녀 교육도 같습니다. 제가 자란 방식이 제 자녀에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자녀가 살아갈 세상은 제가 살았던 세상과 다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넌 나와 다를 수도 있겠구나. 이 말은 아이에게 자유를 줍니다. 부모의 기대에서 벗어나도 된다는 허락입니다. 자기만의 길을 찾아도 된다는 신호입니다. 한 임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공대에 가라고 해서 공대를 갔고 대기업에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는 쉰이 넘어서야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조금씩 자기 길을 찾아갔습니다. 늦었지만 불가능하진 않았습니다. 아이에게도 그런 후회를 남기지 마십시오. 넷째, 넌 원래 그런 애야. 대신 너는 계속 바뀔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것은 가능성의 언어입니다. 사람은 고정되지 않습니다. 계속 변하고 성장합니다. 저는 예순에도 변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웠고 새로운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습관이 오래됐다고 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수학을 못해도 내일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소심해도 나중엔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넌 원래 그래 라는 말은 아이를 틀에 가둡니다. 넌 바뀔 수 있어 라는 말은 아이를 자유롭게 합니다. 한 부모가 제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말을 바꾸는 것만으로 정말 아이가 변할까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말을 바꾸면 가정의 공기가 바뀝니다. 공기가 바뀌면 아이의 호흡이 바뀝니다. 호흡이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말은 행동보다 오래 남습니다. 제가 어릴 적 아버지께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사업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 한마디가 제 평생을 이끌었습니다. 경영 철학의 근간이 됐습니다. 아이에게 남기는 말도 그렇습니다. 오늘 당신이 던진 말 한마디가 아이의 평생을 이끌 수 있습니다. 바른말 습관은 아이의 자기인식 구조를 바꿉니다. 성공한 조직에는 바른 언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바른 언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말버릇 하나 바꾸면 아이의 미래가 바뀝니다. 저는 이제 많은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회사도, 명예도, 권력도,
결국 빌려 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남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자녀들에게 남긴 말입니다. 그 말들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힘이 되고, 어떤 날은 위로가 되고, 어떤 날은 방향이 됩니다. 이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재산은 쓰면 사라지지만 말은 평생 남습니다. 자식의 귀는 부모의 입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목소리가 부모의 목소리입니다. 세상을 배우기 전에 부모의 말을 먼저 배웁니다. 그 말들이 쌓여서 아이의 내면 세계가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모두 부모의 말에서 나옵니다. 부모가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아이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부모가 넌 소중해 라고 말하면 아이는 자신이 소중하다고 느낍니다. 반대로 부모가 넌 안 돼 라고 말하면 아이는 자신이 안 된다고 각인합니다. 이렇게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겁습니다. 저는 회장으로 수많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조 원이 오가는 결정도 했습니다. 수만 명의 운명이 걸린 결정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결정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인가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그 결정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어떤 경영 결정보다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인간의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아이가 세상 속에서 혼자 서게 됩니다. 부모는 옆에 없습니다. 아이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때 아이의 머릿속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의 목소리입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그러셨지. 어머니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 목소리가 아이를 이끕니다. 용기를 주기도 하고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부모는 이미 세상을 떠났어도 그 말은 여전히 살아서 작동합니다. 이것이 말의 힘입니다. 저는 아버지 이병철 회장님의 말씀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끊임없이 배워라. 그 말씀들이 제 경영 철학이 됐습니다.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됐습니다. 힘들 때마다 돌아가는 원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많은 것을 남기셨지만 가장 큰 유산은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이제 저도 압니다. 제가 자녀들에게 남긴 말이 그들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좋든 나쁘든 그 말들은 그들의 삶 속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는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지금 몇 살입니까? 5살입니까? 10살입니까? 20살입니까?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어떤 말을 남길 것인가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까지 잘못된 말을 했다 해도 오늘부터 바른 말을 하면 됩니다. 아이는 그 변화를 느낍니다. 그리고 희망을 봅니다. 우리 부모님이 달라지고 계시네. 그 희망이 아이를 다시 일으킵니다.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완벽은 없습니다. 다만 책임 있는 부모가 되십시오. 내가 던지는 말 하나하나가 아이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말의 품격이 인생의 품격을 만듭니다. 부모의 말이 품이 있으면 아이의 인생도 품이 있어집니다.
부모의 말이 존중으로 가득하면 아이도 스스로를 존중하게 됩니다. 부모의 말이 가능성을 열어주면 아이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자랍니다. 오늘부터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아침에 아이를 깨울 때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또 늦었네, 빨리 일어나가 아니라 좋은 아침이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렴. 이 한 문장만 바꾸어도 아이의 하루가 달라진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한 문장이 한 사람을 바꿉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기업을 키우는 것보다 사람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키우는 것은 말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모 여러분, 당신이 오늘 자녀에게 어떤 말을 남길 것인지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말이 10년 뒤, 20년 뒤 자녀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울릴지 상상해 보십시오. 후회 없는 말을 남기십시오. 힘이 되는 말을 남기십시오. 가능성을 여는 말을 남기십시오. 그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좋은 말은 자녀의 인생에 남기는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